반갑습니다. 오늘 고졸사회 15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5단원 세 번째 시간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국제무역의 확대와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15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5단원 세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제무역의 확대와 영향. 자, 여기서 무역이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무역. 물건을 바꾸는 것, 한마디로 수입과 수출을 얘기하는 거죠. 수출입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국제분업. 국가별로 가장 유리한 상품을 특화하여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자동차를 잘 만들고, 이 나라는 옷을 잘 만들고, 이 나라는 컴퓨터를 잘 만들고 해서 각 나라가 특화하여서 생산하는 것을 국제분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것들이 수입되고 수출되어지는 그 형태가 무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역. 뭐라고요? 무역. 국가 간의 국경을 넘어 상품, 서비스, 생산 요소 등을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 간의 국경을 넘어 거래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무역이라고 얘기한다. 어떤 배경에서 나타납니까? 교통통신 기술의 발달로 시공 간의 제약이 감소하면서 국가 간의 무역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어때요? 자국에서 얻기 힘든 물건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얻을 수 있다. 또는 이제 발생하는 이유, 우리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첫 번째로는 국가 간의 생산비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자원의 공급이요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역인데요. 만약에 나무젓가락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10원이 들어. 근데 중국에서 만들면 5원이 드는 거야. 물론 운송비나 이런 것들이 들겠지만, 그렇지만 국가 내 생산비의 차이로 우리 나무젓가락은 중국에서 만들어서 가져오자 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그런 활동이 무역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역 품목의 다양화, 어떤 게 있어요? 과거에는 자원, 공산품, 농산물 등이 주요 품목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생산 요소와 기술과 지식 재산권의 거래도 활발해지는 추세에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특별하게 이 오늘 15강에서 중요하게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건 이 두 가지예요.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 이 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비교 우위. 자, 별표. 네, 절대 우위라는 건 뭐냐면 한 국가가 어떤 상품을 다른 국가보다 더 저렴한 생산비로 생산하는 것을 절대 우위라고 한다. 이 절대 우위는 어떤 사람이 강조했냐면 애덤 스미스, 다 아시죠?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다 한다. 국가는 개입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애덤 스미스가 얘기하는 게 절대 우위였어요. 자, 봐봐. A와 B가 있어. A가 자동차도 잘 만들고 옷도 잘 만들어. 근데 B는 다 못해. 그래서 뭐 해야 돼? A에서 만든 것들을 B는 다 뭐 해야 돼? 수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A가 잘하는 것만 B에게 수입하고 수출하는 그 형태를, 일방적인 형태를 절대 우위. 다시 한번 얘기하면 변호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비서가 있어요. 변호사는 변론을 5단계 정도를 해.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은 4단계 정도를 할 수 있어. 근데 비서는 변론은 하지 못해. 컴퓨터 활용 능력은 3 정도가 돼. 그러면 어떻게 돼? 비서보다 변호사가 훨씬 더 잘하는 거야. 변론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하고. 그럼 변호사는 비서를 채용할 이유가 있어? 없어. 그래서 본인이 하는 것들을 다 변호사가 하는 것. 이게 절대 우위. 그래서 이 절대 우위를 통해서는요, 무역을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왜냐면요, 무역은요, 수출입이라 했거든요. 왔다 갔다 거래, 국제거래를 말한다 했는데 절대 우위로는 무역을 설명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비교 우위. 비교 우위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비교 우위는 변호사가 있어요. 아까처럼 그대로. 변호사는 변론을 5, 컴퓨터는 4, 비서는
변론은 빵, 컴퓨터는 3. 그런데 변호사만을 보고 비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얘는 어떻게 보냐면 세로로 보는 거야. 그래서 변호사가 컴퓨터 활용보다 변론을 더 잘해. 비서는요, 변론보다 컴퓨터를 잘해. 그래서 서로가 각자 잘하는 것.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들을 하는 것. 내가 뭘 잘하지? 내 범위 안에서 더 잘하는 것을 하는 것.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윈윈 형태를 뭐라고 한다? 비교 우위라고 얘기해요. 이해 가지요? 그래서 비교 우위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것을 비교 우위라고 한다. 네,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국제분업과 무역의 필요성. 첫 번째, 한 국가가 모든 상품을 생산할 수 없고 자국에서 얻기 힘든 상품이나 생산 요소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역이 필요하죠. 국가마다 자연환경이 다르고 소유하고 있는 생산 요소가 질과 양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즉 상대적인 생산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역이 필요합니다. 생산 조건에 따라 분업 및 특화를 통해 상품을 생산하고 교환하면 거래 당사자, 국가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되시죠? 네, 이런 국제무역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봅니다. 첫 번째로는 국제무역을 통해 상품을 더 싸고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맞죠? 소비자의 만족감이 증대되어진다. 개인의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투자 수단이 다양화되면서 소득 증가에 이바지하게 되어진다. 그렇죠.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어떻게 됩니까? 향상되어진다. 라는 게 긍정적이죠. 그리고요, 외국 기업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기술 개발을 하게 되고 생산성이 향상되어 기업의 혁신이 초래되어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어진다. 긍정적이죠. 원자재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 생산 비용이 절감되어진다. 이건 되게 우리나라에 속하죠.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증가한다. 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비교 우위가 있는 상품을 대량 생산하여 규모 경제가 실현되어진다. 오케이. 그리고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전파되어질 수 있어요. 그쵸? 각 나라가 교류하고 무역 관계를 가지게 되면서 그 다음에 생산 기술이나 자본, 경영 기법이 이전되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맞죠?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그리고 또는 자원과 기술 부족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들도 따라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 산업이나 기업이 어떻게 돼요? 위축되어질 수 있죠. 이는 일자리와 소득 감소로 이어져 사회적 불평등 현상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국가가 상호 의존도 심화에 따라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국외의 경제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죠. 맞죠? 우리가 미국을 많이 의존했었어. 그래서 미국이 막 2008년에 금융 위기가 있었을 때 우리의 경제도 휘청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중국을 조금 더 의존도를 중국으로 좀 옮겼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뭐 아프리카나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미국이나 여러 나라의 다변화가 되어지고 있지요. 그리고요, 세 번째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 격차가 확대되어진다. 네, 맞죠. 경제 정책의 자율성이 외국 기업이나 외부 정부에 의해 침해되어질 수 있다. 네, 여러분, 이 빈부격차는 다른 말로 남북 문제라고도 얘기해요. 우리의 남한과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가 동그랗고 절반을 나눴을 때 여기를 북반구, 그치? 여기를 남반구라고 하지?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속해 있죠. 북반구에 있는 나라가 대체로 잘 사는 나라이고 남반구에 속해 있는 나라가 대체로 못 사는 나라. 그래서 이 빈부격차가 심한 거를 남북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무역을 통해 경제협력을 모습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고 격차를 줄여갈 수 있는지를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많이 아시죠? WTO, 세계무역기구입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을 이야기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자유무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1995년에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역할은 관세 인하, 무역 장벽 제거,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불공정 무역 행위를 규제하는 역할을 하고 무역 분쟁의 조정을 담당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죠? 국제기구예요. 얘는 국제기구. 우리나라도 가입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경제협력체, 지역에 따라서 이제 맺는 기구를 얘기하는데 지리적 인접한 상호 의존성이 높은 국가들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결성한 경제 공동체. 그래서 유럽연합, 여기 사례는 여러분 꼭 외우세요. EU, 유럽연합, 나프타, 북아메리카, 아시안, 동남아시아, 그렇죠? 아펙, 아시아 태평양.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게 그 다음 FTA 자유무역협정. 얘도 마찬가지로 자유무역이에요. 그럼 WTO랑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개별적 계약관계예요. 개별적 계약관계. 세계무역기구 WTO는 모든 국가가 국제기구라고 얘기한다면 자유무역협정은 개별적 계약관계예요. 그러니까 WTO는 조금 강제성이 약할 수 있죠. 그래서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FTA.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국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협정. 그러니까 국가 간. 그래서 우리나라와 체결국가 여기 나오네요. 칠레, 싱가포르, 미국, 유럽연합, 동남아시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뭐 세금은 이렇게 높이지 맙시다. 또는 이런 이제 각 나라와 나라가 규칙을 세우고 협약을 하는 것이 FTA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는 이익을 볼 수 있다. 한 나라 안에서 경쟁력이 높은 산업을 이익을 보고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은 손해를 볼 수 있다. 관세 철폐로 수입품 가격이 하락하여 수입량이 증가할 수 있다. 비회원국은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정부의 관세 수입은 감소할 수 있다. 뭐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FTA는 자유무역협정, 개별적으로 국가와 국가가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WTO는 세계무역기구, 국제기구다. 그리고 지역 경제협력체로 뭐 EU, 나프타, 동남아시아에서 연합을 맺은 아시안 뭐 이런 등등 이런 협정들이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5단원 세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데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역이 무엇인지, 국제무역이 무엇인지 뭐라고 했어요? 수입과 수출이 원활하게 이어지는 관계를 무역이라고 했죠. 수출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교 우위, 절대 우위보다는 비교 우위를 외워라. 기억해서요. 변호사와 비서의 그 관계. 그리고요. 세계무역기구. 뭐야? WTO.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역경제협력체. 외우라고 했어요. 쌤이 사례 외우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유무역협정. 간단하죠, 오늘은? 자유무역협정. 그쵸? FTA. 이렇게. 꼭 강의 마치시고 여러분 한번 쭉 정리하시고 개념은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속닥 테스트 이 15강에 해당되어지는 문제들을 꼭 풀이하시고 리뷰까지 하셔야지 오늘 수업이 맞춰집니다. 여러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 go for it. 계속 포기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포기하지 말고 마무리까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잘 해내는 우리 린유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15강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